최근에 전쟁 이슈 때문에 시장이 정말 크게 흔들렸었죠. 다들 이젠 팔아야 한다, 큰일 났다 말이 많았는데 과연 그게 정답이었을까요? 오늘 그 시끄러웠던 뉴스 헤드라인 뒤에 진짜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었는지 그 본질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시장을 뒤덮었던 그 엄청난 공포의 정체가 뭐였는지 보고 그 가면을 한번 벗겨내 볼 거예요. 그리고 왜 사실상 전면전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는지 그 현실적인 이유들을 조목조목 따져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모든 상황의 키를 쥐고 있던 트럼프라는 인물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진짜 기회는 뭐였는지 찾아볼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맞춰보죠. 똑같은 위기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왜 한쪽 시장은 거의 폭삭 주저앉았는데 다른 시장은 비교적 잘 버텼을까요?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분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건 미국인데 정작 한국 시장에 받은 충격이 거의 3배나 컸습니다. 이게 단순히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변수에 얼마나 구조적으로 취약한지를 그냥 숫자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이런 식의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매일같이 쏟아졌잖아요. 결국 이런 공포 분위기가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 셀링, 그러니까 투매를 이끌어냈고 이게 또 시장 하락을 더 부추기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자극적인 뉴스들 뒤에 가려진 진짜 현실은 어땠을까요? 미국이 정말로 장기적인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감정은 빼고 데이터로만 냉정하게 한번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은요, 스스로 발목에 아주 무거운 족쇄를 여러 개 차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법, 무기, 그리고 정치, 이 3가지의 거대한 벽이 장기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게요. 첫 번째 족쇄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법상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딱 90일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군사작전은 시작부터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단기전일 수밖에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시장이 느꼈던 무한한 공포와는 현실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솔직히 좀 충격적입니다. 바로 무기고가 거의 텅 비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느라 첨단 미사일 재고가 바닥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무기가 없어서 전쟁을 망설여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대국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바로 선거입니다. 전쟁이 나면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급등하죠. 그럼 당장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이 오릅니다. 이거 선거를 앞둔 정치인한테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결국 전쟁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유권자들의 표심 앞에서는 한 수 접고 들어가야 했던 겁니다. 자, 이 복잡한 상황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그의 행동들 속에는요, 사실은 아주 일관된 그만의 협상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식 협상법의 핵심이에요. 카메라 앞에서는 아주 거친 말들을 쏟아내면서 상대를 막다른 길로 모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조용히 악수를 청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거죠. 한마디로 치고 빠지기의 달인인 셈입니다. 이게 그냥 제 짐작이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의 목표는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바로 이 전력 때문에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에 시달렸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경험 많은 베테랑 트레이더들은 이 패턴을 이미 다 읽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트럼프가 거친 말을 쏟아내서 주가가 확 빠질 때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았습니다. 공포를 이용해서 돈을 번 거죠. 이게 바로 미국 시장의 하락폭이 우리보다 훨씬 적었던 진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끄러운 전쟁 위협이라는 소음에 가려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진짜 귀 기울여야 했던 신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 말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요, 마치 폭풍우 속에서 배를 모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거대한 파도나 천둥 번개 같은 소음에 한눈을 팔다 보면 길을 잃기 십상이죠. 제일 중요한 건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배의 나침반, 즉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시장이 온통 파란불로 공포에 질려있던 바로 그때 정말 믿기 힘든 숫자가 하나 발표됩니다. 57조 원.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단 한 분기 만에 벌어들인 영업이익, 바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거대한 신호였던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당시 시장 전문가들이 평균적으로 예상했던 게 40조 원이었어요. 진짜 잘 나올 거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본 전문가조차 50조 원을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죠? 57조 원이었습니다. 모든 예상을 그냥 가볍게 뛰어넘어버린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소음 따위는 그냥 무시해도 될 만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실적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예전처럼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바꾸고 TV를 사는 그런 소비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쏟아붓는 거대한 투자의 흐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투자의 흐름은 단기적인 위기 같은 걸로 쉽게 꺾일 만한 게 아닌 훨씬 더 강력하고 긴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기 상황이 오히려 대한민국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사태로 미국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잖아요. 무기고는 비었고 해군 함대는 낡았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과 조선산업에 엄청난 기회가 생긴 겁니다. 미국의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파트너로 바로 대한민국이 떠오른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르웨이가 미국산 무기 주문을 취소하고 한국산으로 바꿨어요. 이제는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조차 미국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공급망으로 우리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소음, 즉 전쟁 같은 공포에 휘둘리지 말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제약 조건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본질적인 힘인 신호, 다시 말해 기업들의 실적이 집중했을 때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공포에 휩쓸려서 같이 주식을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처럼 그 소음 너머에 있는 진짜 기회를 발견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